자, 모의고사 6회 보건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36번 좀 볼게요. 자, 36번 같은 경우에는 납 중독과 관계 깊은 업종을 물어봤어요. 자, 납은 여러분 연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쓰고요. 요 납을 생각을 하실 때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검은색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드라큘라의 이미지를 저는 떠올려라 라고 학생분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납중독과 관계된 업종은요. 이 검은색 물질을 다룹니다. 그래서 인쇄공, 인쇄할 때 검정 잉크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쇄공, 그 다음에 페인트도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검정 페인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검정색 배터리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검은색과 관련된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고 이 검은 것을 다루는 업종에서 납중독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검은색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중독이 생겼을 때의 증상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상을 나열해 놓고 이 증상을 일으키는 이 증상을 일으키는 직업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라큘라라는 이미지를 드린 이유가 자, 여러분 드라큘라는 딱 봐도 검은색의 이미지고 그다음에 드라큘라는 뭘 좋아하죠? 피를 좋아하죠. 그래서 증상에 피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요. 빈혈, 피가 부족하고 유산, 무월경. 그래서 우리 유산을 하게 돼도 하혈하죠. 피를 흘리고 무월경, 월경 장애. 이것도 피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드라큘라는 피가 부족하고 피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 때문에 이 납중독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좀 창백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장애 내염도 있어요. 머리 쪽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큘라가 잇몸이 검은 드라큘라가 씩 웃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이미지를 연상했거든요. 자, 검은색의 잇몸, 검정 잇몸을 가진 드라큘라가 씩 웃었어요. 자, 그걸 치은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납과 관련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납이 잇몸에 착색이 됩니다. 잇몸 모서리 쪽에 착색이 되면서 암자색의 착색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치은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잇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코프로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나타나는 게 이게 검출이 되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중독과 관련된 것들은 검은색과 드라큘라 요거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가시면 충분하게 푸실 수는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37번 보시면 2차 대기 오염 물질 결론은 외우셔야 되는 건데 저는 학생들이랑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먼저 대기 오염 물질은 스모그, 얘를 연무라고 해요. 스모그, 연무, 펜, 케톤, 오존, 알데히드가 2차 대기 오염 물질이고 답은 이제 여기서 오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전현무 아시죠, 여러분? 전현무. 전현무가 어디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현무에 펜이 케토톱을 전현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전현무가 오, 알겠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 알겠다. 이렇게 해서 연무의 펜이 케토톱을 줘서 오, 알겠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웠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생각보다 기억이 난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학생들이라. 이걸 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전현무의 연무에 펜이 케토톱을 줬는데 오, 알겠다. 그래서 연무, 펜, 케톤, 오존, 알데히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38번에 보시면 자,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자,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 자, 이거를 사회보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답은 사회보장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보장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사회보장은 자, 보호해줘요. 무엇을 보호해주냐? 국민의 건강, 이걸 우리는 의료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건강, 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뉩니다. 자,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적은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가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냐면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시험 합격하셔서 조무사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첫 월급을 받죠. 그러면 이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4대 보험이 나가요. 내 월급에서. 예, 4대 보험이 강제적으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4대 보험료를 냅니다. 그게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4대 보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자,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국민 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래서 딱 보면 종류는 5가지예요. 근데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어서 그냥 줄여서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자, 건, 연, 고, 산, 노. 사회보험은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의료예요. 의료 건강을 보장을 해주고. 자, 국민연금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령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실업을 했을 때, 직장을 잃었어요. 실업을 했을 때 나의 소득을 또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은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얘는 2가지를 다 하죠. 의료와 소득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좀 특별한 놈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노령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건강을 또 책임져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연, 고산, 노, 사회보험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해당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해요. 2가지. 기초 생활보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요. 이건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 기초적인 생활, 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의료보호라고 돼요. 이거는 뭐를 보장을 해줘요? 나의 건강을 보호를 해주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이것들은 잘 정리가 돼야지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결론은 이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포괄수가제, 묶었어요. 포괄적으로 수가, 돈을 묶었대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뭐냐 물어본 건데 답은 1번이죠. 질병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책정하여 지불하는 거. 자, 그래서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 없이 요양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양기관별 및 입원 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에게 진료비만 부담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부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데, 예로 들자면 내가 치질 수술을 했어요. 치질 수술을 하면 입원 일수는 한 7일 정도로 딱 묶여 있고요. 예로 들면 가격이 치질 수술해서 입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딱 요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치질 수술하면 딱 요게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처럼 묶여 있어서 입원은 7일만 해야 되고, 치질 수술하고 입원해서 했을 때 비용은 딱 10만 원만 낼 수 있게 딱 묶여져 있는 게 포괄수가제, 뭐 패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7일 10만 원, 뭐 이거는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 그 다음에 입원 일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원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측에서는 돈을 갖다가 더 부과를 하고 싶지만 딱 요 책정된 금액 안에서만 환자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치질 수술, 뭐 예를 들자면 또 제왕절개. 우리 출산할 때 제왕절개 하잖아요. 그러면 제왕절개 하고 나서도 입원 일수는 7일이고 가격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맹장수술, 충수절제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요런 것들. 그래서 일부의 수술이나 시술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입원 일수도 묶여져 있고,
미리 정해진 일정액에 딱 묶어져 있어서 딱 요것만 부담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얘네의 장점은 뭐냐?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 행위나 그러니까 딱 10만 원 안에서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더 이상의 어떤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 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료비 상승이 억제가 된다라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거는 사람 수, 사람 대가리 수에 따라서 인두제. 그다음에 3번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거는 행위별 수가제. 의사의 행위, 의사의 서비스가 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의사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환자가 계약을 맺었대요. 자, 계약 맺어서 그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는 거 총액 계약제. 그 다음에 5번 주로 1차 진료 의사들의 진료비 지불에 적용된다. 요거는 인두제를 얘기를 합니다. 인두제. 자, 그다음에 40번에 보시면 자,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결석이 너무 잦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되게 귀엽죠? 할아버지가 결석하신대요. 자, 그러면 뭘 하셔야 되느냐? 3번이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왜 결석을 하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문제 파악을 해서 보건교육에 참여를 시키시려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1번 보시면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없어요. 피부가 느낄 수 없는 기류는 아니 불자 느낄 수 없어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불감 기류입니다. 그래서 이 불감 기류는 0.5 m/s예요. 실내 안에는요, 이 불감 기류라고 하는 내가 직접 느낄 수 없는 바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고 있는데 0.5 m/s로 불고 있는 거고요. 실내나 의복에 끊임없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내에 이렇게 바람이 한 점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기류는 흐르고 있다라고 바람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느낄 수 없는 기류가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냉한의 저항력이 강하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 추위를 견디는 힘. 추위를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감 기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생긴다. 냉한 저항력이 강화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식샘 발육이 촉진된다. 성장이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에 무엇을?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보장이라 했죠. 사회에서 보장, 보호를 해줘요. 무엇을? 기본적인 의료와 건강, 의료 건강, 소득을 보장을 해준다 했죠. 근데 이제 이 대상자가 두 개로 나뉜다고 했어요.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의료 보장을 해주는 건 의료급여예요, 여러분. 답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의료급여, 의료보호인데 무작정 외우면 얘네들 너무 종류가 많아서 섞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기본 틀은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회보험의 가입자들은요. 월급을 내가 받아요.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뭘 뜯어가요? 4대 보험료를 내 월급에서 뜯어간다겠어요. 4대 보험료. 자, 그래서 그게 뭐냐?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근데 얘는 건강보험에 속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 연, 고, 산, 노, 건연, 고산노. 그 다음에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고 의료급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보장은 의료와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료와 소득을 분리를 해볼게요. 소득이 있는 사회보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의료를 보장해준 거 찾으면 국민건강, 이거 의료 보장을 해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도 일하고 있는 대상자, 일을 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료 건강을 책임져 줘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노인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있고 의료. 그 다음에 기초 의료죠. 의료 건강. 공공부조에서도 의료 급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 볼게요. 국민연금.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65세 이상 돼서 일자리도 없고 내가 돈벌이도 없으면 국민연금에서 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자, 산업재해는 다 겹쳐요. 예.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산업재해, 일하다가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가 소득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산업재해 보상해서 소득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도 보장되고 소득이 보장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산업재해 보상. 그래서 얘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서 나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는 생활보장. 그래서 이 지금 써져 있는 이 기본 틀을 여러분이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분류도 할 줄 아셔야 의료보장과 관련된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풀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43번 보시면 회사원이 어깨 통증도 호소하고 막 경직 증상도 호소를 하는데 3일을 딱 쉬었더니 이런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졌대요. 이게 뭐냐? 일을 함으로써 오는 피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 이거를 산업 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 상담이거든요. 상담. 그래서 흡연, 부적절한 식사, 운동 부족, 부주의와 같은 바르지 못한 건강행위들과 같은 건강행위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들은 강의식,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개별 교육 방법인 상담이라든지 면담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고 있는 대상자를 데려다가 강의식, 여러 사람들이 있는 교육 장소인 강의식에 데려다 놓으면은 이 강의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겠죠. 그런데 개별 교육을 하게 되는 상담, 면담 같은 거를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5번을 볼게요. 자, 금연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된 대상자에게 해야 될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금연을 하고 나서 초기에 힘든 이유가 뭐죠? 금단 증상 때문에 그래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주일이 딱 된 대상자는요. 금단 증상을 교육해야 돼요.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넘기면서 금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46번. 우유를 60에서 63도,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저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저온으로 30분간 살균을 했어요. 이거를 무슨 살균이라 하느냐? 저온 살균. 60에서 63도는 저온에 해당됩니다. 저온 살균을 하는데 우유뿐만 아니라 간장이라든지 이런 주스도 저온 살균을 해서 주스에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간장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우유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온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 살균은 식품 영양 손실이 가장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손실이 되지 않게 살균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저온 살균을 해준다. 60도 정도면 저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7번 보시면 산업 피로 결과, 산업 스트레스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게 그러면 이제 피로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 스트레스, 산업 피로의 결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생산성. 그래서 노동함으로써 생기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능률이 떨어지죠. 생산성이 저하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적응 능력이 증가인데 적응 능력도 감소할 거고, 3번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발생률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빠게 되는 결근율도 증가하고, 작업의 의욕도 감소하고, 의욕이 감소하니까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8번 군집속, 군집 중독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답은 3번이죠.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조성 변화.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자,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고 산소 O2는 감소를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산소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군집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 CO2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자, 1번. 환기가 불량한 실내에서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발생을 하고, 자, 2번에 증상이 나왔는데 증상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 뇌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게 되면 우선 이제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구토, 그다음에 권태, 불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4번 야외 국장, 운동장 이거 다 바뀌잖아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내에 장시간 밀폐되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있죠. 사람이 많은 영화관, 그 다음에 뭐 만원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뭐 버스 이렇게 사람이 실내에 밀집이 되어 있을 때 군집독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온, 습기, 냄새, 먼지 등 물리적 성상 변화와는 관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가 있어요. 특히 기온이 높거나 습기가 높은 여름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 좋은 냄새가 많이 있거나 먼지의 양이 많게 되면 군집독의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집독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요. 자, 일정 공간에 다수인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자, 산소가 불충분해요. 산소가 불충분하고 이산화탄소가 많게 됐을 때 산소가 불충분한 어디서? 실내에서 장시간 밀폐되어 있으면 실내 환기가 불량하여 정상 공기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CO2가 많아지고 산소는 적어져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에는 두통, 불쾌, 권태, 현기증, 구토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요. 예방 및 처치는 이런 군집독이 발생했을 때 예방 및 처치는 실내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보고 중독도 진짜 잘 나오죠, 여러분? 자, 답은 4번이에요. 중독 증상으로 운동장애, 마비 증상. 그 다음에 심하면 중추신경 이상이 나타난다. 자, 어디 중추?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요. 중추신경인 호흡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이게 지속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자, 1번 보고에 내장, 아가미에 독소가 특히 많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에 내장에 많은 건 맞아요. 보고에 내장에 독소가 가장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알, 생식기, 간, 피부, 장에 존재하지만 아가미에는 독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독물질은 원인 독소는 뭐예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테트로도톡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네루핀은 조개중독 시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베네루핀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0도에서 1시간 가열하면 독성이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끓여도 독성이 상실되진 않고요. 보고 중독에서부터 안전하려고 하면은 잘 제거해야 돼요. 이런 알, 생식기, 간, 피부, 장에 존재하는 내장에 존재하는 이런 독소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잘 제거하고 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중독의 이 보고를 다루시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보고를 갖다가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요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작용으로 부작용은 있으나 사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독이 무서운 이유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잠복기가 30분에서 5시간 내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대기오염의 현상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자, 답은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실 효과.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실 효과도 발생하고요. 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온실 효과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빙하가 녹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하 감소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 일부는 물에 잠길 것이다. 그다음에 하와이도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계가 변화가 되는 거죠. 생태계, 특히 바다 생태계, 생태계 변화, 막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가뭄이 생길 수도 있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뜬금없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산성비가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성비는 대기 오염이 될수록 증가합니다. 특히 대기 오염 물질인 산성비를 유발하는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자, 이렇게 산이 포함된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다가 습기들을 만나면 얘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산성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산성비도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죠. 식물 성장을 방해하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수질도 산성화시키죠. 그 다음에 건물을 부식시키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기온이 일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오존층의 역할은 해로운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과 동식물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특히 이 기온이 상승되지 않게 막아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지구도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또 물질은 프레온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이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식물 성장이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요. 식물 성장은 방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 화석 원료 대표적으로 여러분 석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석탄 사용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대기 오염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6회 모의고사 보건 풀이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